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식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식물 유치원의 백수혜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물 병원의 이강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물 집사 독일 카시 김강호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세 직종 다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그나마 식물 병원은 듣자마자 그래 식물도 아플 수 있지. 하지만 식물 유치원은 뭐냐? 식물 집사는 뭐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해가 가는 식물 병원 자료부터 좀 찾아봤어요. 예. 간판에 식물 상담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여기도 이상한 곳이구나. 식물 호텔링. 맞아요. 식물 호텔링 이런 업이 원래 있었느냐 찾아보니까 없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고 따라할 만한 롤 모델이 사전에 없었던 거죠. 없었죠. 네. 예. 혼자 시작한 거죠. 그쵸. 본인이 이 길을 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뭐 하셨어요? 원래 처음 전공은 시각 디자인 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죽 공예를 좀 한 10년 정도? 10년이나? 네, 가죽 공방을 좀 오래 했는데 네. 거기서 식물 키우는 걸 취미로 좀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물에 관심은 있었지만 식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식물을 적은 베란다에 없었어요. 키우는 사람은 많죠. 그쵸. 그러니까 취미의 영역이었는데 연남동에서 그 가죽 공방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 옆에 식당 사장님이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내놓은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네, 잎이 하나도 없고 줄기만 남아 있었는데 네. 그 식물의 특징이 잎이 하나도 없어도 줄기만 단단하면 뿌리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다시 좀 키우면 잎이 새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혹시 이 식물을 버리신 거냐라고 했더니 그렇다 죽은 것 같아서 그냥 내놓은 거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가져가서 좀 키워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선뜻 그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버린 거니까. 버리는 게 오히려 골치 아픈 그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서 분갈이도 하고 뭐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겨울부터 봄까지 한 3개월을 케어를 했더니 새순이 엄청 나오고 밑에서 자구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그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 친구가 원래 죽은 게 아니었고 이렇게 케어를 해서 이만큼 다시 자랐다. 잘 키워보셔라.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고? 아니요. 청구하지 않고 대신에 먹을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에 갔더니 죽었던 식물이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소문이 나서. 그때까지는 가죽 공방을 하고 있었어. 네. 그 소문이 나서 동네 이제 사장님들이 식물이 아파 보이면 데리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밖에 그냥 A4 용지로 조그맣게 식물 병원이라고 적어두고 상담을 막 무료로 막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네. 병원이라는 간판이 달리기 전에 네, 이미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네네. 조그맣게 포스트잇처럼 맞아요. 공방하면서 네, 공방하면서 식물 병원도 하는 밖에 거예요. 조그맣게 써놨는데 어. 이제 그 가게 사장님들이 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떤 가게들이었는데요? 뭐 음식점, 술집, 뭐 카페 이런 아니, 가게들인데 밥 먹다가 누가 식물 얘기를 해. 그 식당 주인하고. 초기 연남동에 있었던 가게들이 되게 작고 막 5평, 6평 요런 작은 가게들이 많아서 사장님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요런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나의 커뮤니티가 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맞아요. 그 커뮤니티에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카페에서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듣고 찾아오시는 동네 자체가 이상했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손님들이 그냥 서서히 오시기 시작했고 제가 가죽 공방을 오래 했는데 그게 인스타에 태그가 걸리는 것보다 식물 병원이라고 태그가 걸리는 게 어느 순간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아니, 식물 병원이 없으니까. 이게 되나 싶은 되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공부를 해볼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취미 수준에서 네. 알던 거였는데 제대로 공부해볼까? 그쵸.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방통대 농학과를 편입을 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식물의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다. 네.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가죽공예는 접고 과감하게 접고 이제 식물 상담소를 제대로 오픈하게 된 거죠. 근데 식물 상담소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전에야 동네에서 그쵸. 취미처럼 하다가 이걸 본업이 되려면 이게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 그리고 알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수익이 거의 없었고 내가 이 사무실의 월세만 간신히 내보자 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허밍그린 초창기에는 옥탑 7층 사무실에 작업실이 있었어요. 사무실. 허밍그린이 요 식물 병원의 이제 이름입니다. 허밍그린. 네, 맞아요. 그래서 7층에 옥탑에 한 6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얻어서 그 옥탑을 지나가다가 볼 수는 아무도 없는 못 들어오는 사무실이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찾아올 수 있는 곳이네. 자기가 서칭을 해보고 알아서 올라오는 야, 사람들은 어떻게 안 올라올 수 망했지? 있는데 1층에 제가 작은 간판을 놔뒀거든요. 1층에다가 가끔 그걸 보고 1년에 한 3, 4명씩 올라와요. 3, 4명씩.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뭘 보고 올라오셨죠? 오히려 그 제가 초반을 재밌- 어떻게 넘어갔어요? 원래 디자인을 했었으니까 디자인도 같이 뭐 일 들어오면 하면서 겸업으로 이게 뭐 정해져 있는 어떤 뭐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미 하고 그렇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물 병원을 냈는데 네. 그거는 1년에 3명 정도 지나가다 들어오고 그래서 가죽 공방기를 계속 사이드로 하고 그것도 동시에 약간 어느 정도 병행이 됐죠. 근데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층으로 이사를 해서 많이 와주시지만 지금 그래서 1층으로 이사 왔어요? 네. 어. 이제 얼마나 걸렸어요? 1층 이사 오는 데까지? 1층으로 이사 오는데요. 한 4년 정도. 큰 빚을 내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4년. 4년 정도 걸려서 예, 남편도 끌어들였거든요. 같이 해보자. 내가 잘할게. 남편은 무슨 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내가 이제 이걸 확장을 하려니까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이 같이 해보자. 잘할 수 있겠지? 말하면서. 남편의 본업은 또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가 네, 맞아요. 식물 병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보다 수익은 나아졌어요? 수익은 나아졌는데 네. 역시나 이제 큰 빚을 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고 허리가 휘고 있다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식물 유치원. 네, 이것도 제가 야, 이건 뭐냐? 식물이 무슨 유치원이 있어?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봤죠. 보니까 하는 일은 더 이상하더라고. 재개발 단지에 버려진 혹은 자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네. 잡초와 같은 그런 이름 모를 식물들을 구조를 해서 살려서 분양을 한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아보셨네요. 와, 이상하다. 아니, 식물 병원은 그래도 논리적이잖아. 점점 차근차근, 응? 그래, 이게 사업이 될지도 몰라. 여기는 이게 뭐야? 이게 재개발 단지에 버려진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 구조해가지고 분양하고 이런 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식물을 구조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나온 발상이에요? 되게 다들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일의 시작은 제가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사 가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마포가 터가 안 좋은가 봐. 여기도 마포 아니야. 마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마포에서. 마포에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이 서부지방법원 바로 뒤편이에요. 어딘 대충 알겠어요. 이미 지금 공사 중인데 그럼 텅 비었을 텐데. 네, 동네가 빈 집도 있고 이사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곳이었어요. 이제 펜스 치고 딱 그 단계였는데 네. 이사를 했으니 싸서 들어갔구나. 그럼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동네 구경을 좀 했어요. 이사 갔으니까 뭐 이 동네에 뭐가 있나 보고 뭐 있을 리가 있나. 거기다 뭐, 비어가고 있는데. 뭐 마을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어떻게 동선을 해야 되는지 맛집이 있나 편의점 있나 이런 걸 보다가 비어진 곳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떠나면서.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막 오케이, 변기, 된장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쓸만한 가난한 독립 가정으로서 그렇죠. 새로운 동네 갔는데 이거 쓸만한 물건을 버리고 갔네? 이 의자 쓸만한데?
아, 맞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화분이 있고 어. 이름도 모르는 다육이도 있고 식물을 버리고 네. 왔어. 어쨌든. 버리고 갔고 뭐 바닥에 시멘트에서 구르고 있는 알로카시아가 나무 토막처럼 덩그러니 있는데 그 손길 안 닿은 와중에도 뿌리 내고 싹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식물 애호, 애착, 과몰입 그런 건 아니었죠. 아, 저는 2년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집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건 특별히 화분을 예. 키우는 정도도 없었어. 별로 그런데 예,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 알아봤더니 이제 쓰레기장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 식물들이 네, 결국은 안타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좀 돌보면 식물에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식물을 데려와야 되겠다. 네. 이거 일종의 폐품 활용이었어요. 저번에는 그 정도였던 거잖아, 그지? 그렇죠. 이거 인테리어도 되고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좋아, 가져왔어. 근데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제 표현으로는 초록시아가 눈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록시야? 초록시아. 있는 용어입니까? 아, 제가 만들었는요. 주변에 보니까 버려진 식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 순간 갑자기 네. 식물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백그라운드처럼 뭐 그냥 거기 있는 거 초록색, 예쁘네 이 정도였는데 얘네는 이제 여기 다 공사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생각을 됐고. 하게 돼서 조금씩 데려오다 보니까 집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상한 분이네 역시. 버려진 네. 화분이나 식물들을 자꾸 집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설픈데 제 손에서도 잘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지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네, 검색하고 이름도 몰라서 그냥 막 초록색 이파리 멋진 카페에서 많이 보이는 식물 뭐 이렇게 검색을 했었어요. 근본이 너무 없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뭐 어디다 파느냐 뭐 어떻게 나눠주느냐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이거는 컨셉을 잡아서 약간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컨셉을 잡아라? 네. 니네 집에 잔뜩 있는 걔네들의 그 스토리가 식물. 있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걷어가지고 네. 지금 키우고 있고 그러니 유치원을 네. 일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유치원이라는 건 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꽉 차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있다 그러면 나눠드리고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난 거예요, 계속? 일이 점점 커진 거죠. 점점 커졌어요? 입학과 졸업이라는 컨셉이 또 등장하게 생기고 되고 식물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무료로 분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조금 받았는데 네. 작년에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곳에서 공모전이 잘 돼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조금의 돈을 받고 무료 나눔을 그럼 이건 완전히 취미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할 일로도 좀 이상하잖아 이거.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구한다 이게 아니고 재개발지에서 버려져 있는 화분을 구출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이 계세요. 그래요? 네.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졸업식을 연다 이런 거를 홍보드리면 그때 오셔서 데려가시고 요 정도면 이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잘할 수 있다. 네. 여기서부터는 내 손길이 필요 없다. 졸업식을 해서 몇 개를 풀 테니 받으러 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 그걸 받으러 온단 말이야? 그럼요. 생각보다 꽤 많이 오세요. 뭐 20-30명 막 이렇게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세상에는. 구출한 식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데려가서 생명을 쭉 연장시켜 주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종류의 식물도 되게 많아요. 좀 잡초 수준에. 그렇죠. 잡초란 말은 없다는 걸 그래서 제가 배우긴 했는데. 잡초는 없어요. 나도 그건 동의해. 잡초는 인간이기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집 앞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뽑아도 잡초가 반드시 날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잡초를 주기적으로 뽑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얘가 나한테 해를 끼친 건 없잖아. 뽑히려고 태어난 애도 아니잖아. 그냥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얘는 덜 이쁘다고 잡초로 분류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안 뽑아요.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그렇구나. 그냥 얘들로 덮여도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안 뽑는데 그래서 잡초는 없다고 나 동의하는데
그 정도로 이름 모를 식물들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네, 되게 기준이 신기해서. 있어요? 기준이 모조리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기준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한 해살이 식물은 잘 구조를 안 했었어요. 아, 한 해살이는? 예, 뭐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있다 죽어라 약간 이런 뭐 데리고 가서 뭐 하냐. 한 해살이는 안 했어. 예, 안 했었는데 뭐 한번 우연찮게 구조해 보고 느낀 게 다시 자라요. 씨앗이 알아서 떨어져서 다시 그 위에 올라와서 내가 잘 몰랐구나 너희들은. 예, 오케이. 미안하다. 그래서 걔네는 구조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 주인이 있을까 봐. 거의 빈 다가구에 한 집이 살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이 내놓은 화분을 내가 버린 건 줄 알고 가져온 게 아닐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다행히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둘이 다녀서 둘이 있으면 특수절도라고. 특수절도. 뭐 어쨌든 도구 들고. 또 있습니까 기준이? 그리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틈에 너무 네.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 구조하다가 이제 뿌리가 끊어지면 오히려 다시, 죽인다. 예, 오히려 죽이는 게 있어서. 틈새 자랄 만큼의 생명력을 가졌으니 내버려 두자. 네.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데리고 와서 잘 키워가지고 자 졸업식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가져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유치원 원장님의 전공은 뭐였어요? 저는 순수미술이랑 미학이요.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고 마포에 살면 안 되겠다. 아, 두 분의 공통점이 그거네. 자, 독일카 씨. 이게 무슨 별명입니까? 제가 독일에 살 때 그냥 왜 독일에 사셨어요? 예, 제가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전공이 그거다 본업이 보니까 피아니스트인 거죠, 본업이. 네, 지금도 이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식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요?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유학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유튜브도 너무 활성화가 잘 되고 하나도 안 심심하대요. 근데 제가 2010년에 투지폰 들고 나갔거든요.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니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강아지라든지 이런 걸 키우려면 되게 엄격해서. 엄격해가지고 뭐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키울 수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슈퍼 같은 데서 식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옆에 이제 있는 마트 같은데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다 식물들을 팔고 있어서 화분을 팔고 있었다. 이거는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이거나 한번 키워볼까. 그렇게 독일에 피아노 때문에 갔다가 독일 유학을 갔다가 네. 거기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마트에서 심심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수선화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커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취미가 이제 됐어요. 그렇게 이제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네. 좀 늦지막히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중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텃밭을 좀 관리를 해달래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 텃밭 활동 이런 걸 하는데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네 그냥 이러고 텃밭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냥 사진 저장의 의미로 블로그를 하나 개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네네. 그 식물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셨는데 의도는 그거였는데 네. 기왕하는 거 내가 사진 찍어서 블로그도 올리자.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뭐 보라고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개인 앨범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뭐 예뻐요 뭐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조금 취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주시고 하셔서 블로그를 좀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말을 네.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 병원도 그 관심이. 식당 주인 아저씨가 야 거기 식물 다 살려 이래가지고 이게 업이 됐고 거기도 댓글로 어머 너무 예뻐요 관심을 그랬더니 주셔서 블로그 이제 계속 키워나갔는데 계속 이웃님들이 늘어나면서 2019년쯤에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라더라. 그것도 다 댓글로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도 한번 그걸 해보시는 게 왜냐면 어떻게... 지금 20만 원이 넘는 채널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식물 집사? 병원 유치원도 이상한데 집사는 뭐냐? 그래가지고 찾아서 유튜브 채널을 갔더니
온갖 걸 다 해요. 식물에 관한 정보들을 다 다루는데 예를 들면 베란다에서 키우기 어려운 식물 15종, 장미 꽃기둥 만드는 법, 네. 커피 나무 씨앗 틔우는 법, 해외 꽃시장 탐방, 또는 영국 장미 대 독일 장미. 어떤 흐름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 사람 덕후다. 지금 보니까 우연이 된 거네. 근데 완전히 우연은 또 아니에요. 왜요? 어머니가 식물을 워낙 좋아하셨어서 그런 피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어렸을 때 우연히 그 계기가 돼서 그게 터져 나온 거구나. 네,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키우는 거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다 어릴 그런- 때 여기도? 베란다에 한가득 있잖아요. 아버지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야. 네, 항상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었던 옆에 거. 있었어요. 응.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특별히 하진 네. 않았는데 나이 먹고 나서 어느 순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게 터져 나온 맞아요. 거구나. 네. 근데 이제